자, 버들붕어 하킴 우리 세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준이 마이크 켜고. 비로용담이 어 버들붕어한테 하킴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킴이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는 뜻은 무엇일까? 어, 다원아 얘기하면 돼. 다원 혼자밖에 없으니까. 하늘 지킴이? 맞았어. 너희 너가 여기에서 읽은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어? 나는 여기에서 황금이너 황금이너 아니 그 하킴이 그 지혜의 바다를 만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 다원이. 잘 못 들었어요, 제목을. 아니, 그 질문을. 다원이가 이 책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 음, 딱히 인상 깊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세준이. 끝났어요. 자, 그럼 다원이 진행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이 책의 제목을 보고 하킴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응. 처음에 하킴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앞에 버들봉어 하킴이라고 돼 있어서 버들봉어의 이름인 줄 알았어. 나도, 버들붕어의 이름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잘했어요. 음,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볼 책, 버들붕어 하킴. 이 책은, 몇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 이 책은 무엇에 관한 책이야? 세준이나 다원이가 읽어보니까.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야? 음, 오염? 물? 오염.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야. 그래서 환경오염을 누가 시킨 거야? 사람.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시킨 거야.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그 물고기들이 물고기들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인데, 그럼 부정적인 사람들만 나와, 이 책에? 아니요. 그 비로용담을 데려간 어류학자는 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환경을 또 이렇게 지키려는 또 이렇게 동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또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또 함께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그 환경오염에 관한 부분들. 요 이야기가 사실은 처음 부분부터 나온 건 아니고 중반 이후부터 이제 이 환경오염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골프장 건설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폐수, 공장에서 내뿜는 어떤 그런 폐수 때문에 생겨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경오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책에서는 환경오염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지혜의 바다? 응? 지혜의 바다? 그 지혜의 거북이? 바다를 등장시켜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그래서 지혜의 바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야? 지혜의 바다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 지혜의 바다가 어떤 지혜를 줬어? 어, 약간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음, 자기가 경험해본 일이 많아서 음. 약간 조금 그런 거에 대해 지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 오래 살아갖고 지혜가 많은데,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지혜가 뭐냐고, 그 내용이. 그래서 너네 그 여기서는 버들붕어 하킴이 배운 지혜가 뭐냐고. 자, 책 191쪽 보겠습니다. 여기 저기 누구야? 세준이 갖고 있는 책으로는 191쪽이고, 그다음에 다원이 갖고 있는 책으로는 아름다운 희생은 헛되지 않는다. 잠깐만. 아, 176쪽 우리 다원이 갖고 있는 책으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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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조금 아까 세준이가 읽었던 부분들 아름다운 희생은 그 부분 찾아서 읽어도 볼까? 아, 좀 책이 달라갖고 쌤이 정확히 두 사람 책을 잘 못 찾겠네. 아름다운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 너와 네 친구들의 소망이 멈춰서 큰 힘으로 되살아날 거야. 모든 생명은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 힘은 온 세상 두루 미쳐 사람들까지 차차 변하게 만들 거야. 세상의 모든 생명은 그 어느 것도 없애서는 안 되는 거란다. 아, 다원이 들었어? 네. 어. 지금 그 이야기가 다원이 책에는 몇 쪽에 나왔는지 모르겠네. 몇 쪽에? 자, 그 다음에 다원이 책으로는 179쪽. 다원이 책으로는 179쪽에 밑에서 여덟째 줄. 다원아, 네? 네 책 179쪽 밑에서 여덟째 줄 읽어주겠습니다. 저기 책으로는 세주 책으로는 195쪽에 위에서 아홉째 줄 한 문장으로. 모든 생명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어, 여기서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모든 생명은 뭐라고? 하나로 이어져 있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이게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환경오염과도 좀 관련되어 있는데 또 지혜바다가 바로 이러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지혜바다가 이러한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들은 결국 버들붕어 홧김에 관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도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생명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그 말을 아까 세준이가 했던 말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아름다운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아, 모든 생명은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그 큰 힘이 온 세상에 두루 미쳐 차차 사람들에게 변하게 만들 거라던가 그 앞에는 죽음은 끝이 아니란다. 모든 생명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다던가 해서 요 작가의 어떤 그런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작가의 어떤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또 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지혜의 바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보면 썩을 만큼 썩어야 뭐 그런 얘기 나온 데가 몇 쪽이야? 자기 책에서 책들이 달라서
저기 세진책으로는 191쪽 제일 마지막 줄. 네. 지혜롭구나. 썩을 만큼 썩고 나면 거기에서 새싹이 난단다. 거기 계속 읽어보자. 세상이 오염될수록 평화를 바라는 사람도 많아지는 법이지. 새로 솟는 생명의 힘은 세상을 파괴하려는 힘보다 강해. 내가 바위 봉우리 꼭대기로 올라가 죽음을 맞이하려는 것도 그 기운을 보태기 위한 기도하기 위해서란다. 다원이 책으로는 176쪽 마지막 줄부터 177쪽 윗부분에 그 얘기가 나와. 다원아 찾았어? 음, 176쪽 제일 마지막 줄. 지혜롭구나. 바닷물이 짜다고 해서 거기 사는 물고기에 몸이 짠 건 아니다. 뻘 속에서도 아름다운 요것이 피지 않더냐? 계속. 마찬가지로 세상이 오염될수록 평화를 바라는 사람도 많아지는 법이란다. 그 힘은 세상을 파괴하는 사악한 힘보다 강해질 것이다. 내가 바위 봉우리 꼭대기로 올라가 죽음을 맞으려는 것도 그 기운을 보태려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란다. 거기 부분에서 지금 보면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법이다라고 해서 요 저자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절망보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77쪽 밑에서 다섯째 줄 다원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그리고 세준책으로는 193쪽의 첫째 줄 오로지 한 마음으로 돼 있는 부분들 다원이가 계속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넘어서게 된다.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평선을 넘어선 것처럼 너의 뜻도 이미 세상에서 힘을 키워가고 있단다. 하킴은 지혜의 바다 말이 옳다고 거기까지. 자, 그런 식으로 내가 바라고 있던 이미 세상에서 힘을 키워가고 있을 거야 라고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지혜의 바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뭐 한다? 밑줄 긋기 한다라고 그래. 책을 읽다 보면 아름답고 멋진 문장, 아름다운 문장. 예, 밑줄을 쳐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잘 기억하는 것, 잘 간직하는 것들이 책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 좋은 뜻,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 이런 문장에 여러분들이 밑줄 칠 수 있어. 또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 경우.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또는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 또는 작가의 생각이 담긴 부분.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방법들 중에 그냥 눈으로만 책을 쭉 보는 방법도 있지만 책에다 뭐 해가면서 밑줄 긋기 해가면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 도서관 책이라서 밑줄 아, 긋기를 그렇지.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책을 사서 봐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도서관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을 빌려서 보는데 그러니까 도서관 책에다 밑줄 긋고 그러면 그 예의가 도서관 그 책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지. 예절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을 일부러 도서관에서 빌려보지 않고 사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보는 사람들이 바로 책을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밑줄 긋고 또 책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뭐 하기 위해서 메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자기가 읽고 싶을 때 자기가 여러 번 읽기 위해서 그래서 책을 사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책을 빌려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자기 책인 경우에 우리가 책에다가 밑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밑줄 그을 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막 밑줄 긋는 게 아니라 표현이 아름다운 문장, 표현을 참 멋있게 한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을 밑줄 그었다가 그 아름다운 문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것들이 자기의 문장으로 배우는 거지. 또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문장처럼 좋은 뜻,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 그래서 우리가
두고두고 되새겨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장. 이런 문장도 우리가 밑줄 치기 좋은 그런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세 번째는 뭐라고? 세준아?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자기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미처 몰랐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새롭게 알게 된 어떤 그런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 밑줄 그을 수 있어. 다원이 네 번째 뭐라고?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 그 글을 읽다 보면 그 책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야, 중요한 부분. 그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서 나중에 그 책을 여러분이 다시 볼 때 처음부터까지 다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보는 것들도 독서의 한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세준이 다섯 번째 뭐? 작가의 생각이 담긴 부분. 특별히 그 작가의 의도,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작가의 주장,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부분들에 또 밑줄 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줄 긋게 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 요 몇 가지? 다섯 다섯 가지. 가지. 물론 뭐 이 외에도 여러분들에 따라서 또 밑줄을 그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밑줄 그으면 있는 독서법도 있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세준이나 다원이처럼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경우는 밑줄을 그을 수 없기 때문에, 밑줄 노트를 갖고 있어요. 노트를 준비하면 돼. 자기가 공책 한 권을 따라둬서 밑줄 치고 싶은 부분을 밑줄 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써요? 쓰는 거야. 메모하는 거야. 그 버들붕 하킴 책 쓰고 자기가 밑줄 치고 싶은 부분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학교에서 독서 기록장 같은 거 써오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밑줄 그을 만한 부분들에 대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쓰고 그리고 왜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는지 그 자기 나름대로 그 이유를 쓰는 것들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독서 노트, 독서 기록장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독서 감상문을 쓸 때도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책에서 이렇게 좋은 문장들을 인용해 가면서 그 문장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쓰는 것. 이것들도 뭐야?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또 밑줄 그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78쪽을 다원이는 펴고 어, 세준이는 193쪽을 펴고 그래서 170 다원이 178쪽과 누구야? 세준이 193쪽에서 아까 우리 읽은 부분 말고 다 세준아 그 중에서 우리가 이거 밑줄 그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부분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원이하고 세준이가. 다원이는 178쪽에서 세준이는 193쪽에서 지금 쌤이 말했던 그 문장이 아름답거나 좋은 뜻을 담고 있거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거나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거나 작가의 생각이 담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으면 밑줄 그은다 생각하고 직접 밑줄은 안 긋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잠깐만 기다려. 다원이 찾을 동안. 그게 하나이면 한 가지 얘기할 수도 있고 다 읽어보고 나서 두 가지면 두 가지 얘기도 되고 그 자기가 어느 부분이 그쪽에서는 어느 부분을 밑줄 그을 건가. 어디에다가 써놔야 될 것 같아. 자, 다원이 찾았어? 네. 그러면 세준이부터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세준이 어느 부분? 읽어봐. 네가 바라는 것도 이미 세상에서 힘을 키워가고 있을 거야. 내가 바라는 것도 이미 세상에서 힘을 키워가고 있을 거야. 그 부분? 네. 네. 다원이, 다원이는? 멈추지 말아라. 오직 너는 닥친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멈추지 말아라. 오직 너는 닥친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또 밑줄 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지금 두 사람이 다, 잘 찾았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필요한 부분에 밑줄 그으면서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얘기했어, 이제. 요, 모든 생명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 라는 거, 그 생태계의 어떤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책에서. 그래서 이 책은 생태 환경 동화야. 이 책 자체가 생태 동화다, 생태 환경 동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또 알려주고 있는 거 중요한 거 뭘까? 이 책 처음 부분에 보면 그리고 이 책의 처음 부분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어떤 문제야? 이 책의 앞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 어떤 갈등이 발생해? 책 앞부분에요? 책 앞부분부터 중간까지 뭐 하는 얘기야? 이 책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숨은 하늘의 대장을 어 뽑는 거? 그러니까 숨은 하늘 대장 뽑는 거 이게 물론 나오지. 그건 제일 앞부분에 나오고. 근데 숨은 하늘 대장을 왜 뽑아? 황금이나 다음으로 숨을 하늘을 지켜야 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럼 여기서 황금익모 다음에 숨은 하늘 대장 뽑아서 하늘 지킴이 그 버들붕어가 하늘 지킴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끝나? 응? 세준아. 버들붕어가 아니요, 하늘 지킴이 되었다. 그래서 짝 아니요, 지킴았는데 하늘 지킴이 되어서 성공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나는 거야, 지금? 아니요. 하원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 제일 중요하게 벌어진 일이. 음, 그 다음 죽었어요? 스토리가 뭐냐고. 뭐라고? 물고기들이 죽었어요? 물고기들이 왜 죽어? 그거 물이 오염돼서. 그 물이 오염됐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건 뒷부분에 나온다고, 뒷부분. 세준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앞부분 얘기하고 뒷부분 얘기하고 중간 부분 얘기를 안 하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 숲이 불에 타요. 어? 숲이 불에 타요. 왜? 사람들 때문에. 그것도 그럼 환경오염 뒷부분이지. 자, 차례 봐, 차례. 책 앞에 차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수문 비료영담의 노래, 그다음에 대장 으뜸 아름치 뽐 벼르기 대회, 으뜸 싸움치 학김 해갖고 그게 뽑히잖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져? 다원이 책으로는 66쪽, 79쪽, 94쪽 뭐 이런 부분들. 세준 책으로는 87쪽, 94쪽 뭐 이런 부분들, 101쪽 이런 부분들. 117쪽, 130쪽 이런 부분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갔어요? 그것도 뒷부분이고. 베스랑 블루길이 어, 숨은 하늘을 공격했어요. 그렇지. 베스와 블루길이 수문안을 공격해가지고 사실은 하킴이 버들붕어가 하킴이 된 이유도 뭐야? 어? 대장군이 된 이유도 왜 대장군이 필요했던 거야? 베스랑 블루길을 물리쳐야 해서 그럼 여기서 수문하늘 버들붕어는 누구야? 수문하늘에 사는 버들붕어와 물고기들이 한 편이잖아. 그 다음에 베스, 아이언투스 이런 애들은 뭐야? 어떻게 묶이는 거야? 응? 얘들의 공통점이 뭐야? 버들붕어, 비료용담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황금잉어, 쉬리, 금강모치 이런 애들의 공통점은 뭐야? 그리고 베스, 아이언투스 이런 애들의 공통점은 뭐고? 블루길 버들붕어는 어 걔네들은 깨끗한데 얘네들은 더러운 데에서 살아. 그래서 사는 데가 다르다. 블랙데블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뭐야? 라지마우스. 다오니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 뭐야? 음, 물고기다?
물고기, 그럼 애들도 물고기잖아. 얘네는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데요. 베스랑 블루길은 음, 나빠요. 별수 부르기 나쁘다. 아,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몇 쪽을 봐야 되나? 78쪽. 또 쪽수가 달라가지고. 자, 숨은 하늘이 안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니까 저기는 79쪽. 누구야? 다원이는 79쪽. 이고, 여기 책으로는, 세주 책으로는 82쪽. 자, 다원이 찾았어? 다원아 79쪽 찾았어? 네, 세준이 82쪽 찾았어? 네, 다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베스 흔히 큰 이불고기라고 하지. 고향은 태평양 건너 미국 미시시피 강이야. 그 먼 곳에서 왜 여기까지 왔어? 너희도 우리를 오랑캐니 진이하지만 우리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야. 사람들은 우리를 살기 좋은 미시시피에서 데려와 이 곳은 더러운 강과 호수에 마구 내던졌어. 처음엔 우리도 적응하지 못하고 많이 죽었지. 먹이는 부족하고 물은 더러웠으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물을 더럽혀 놓고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기를 바랬어. 하- 말하자면 우리는 실험용이었지. 살아남으려면 더 강해지고 더 포악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 아, 자, 그 물고기들의 공통점이 뭐였는가요? 응?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들이야? 실험용? 실험용, 또 포악한, 포악한, 또, 더러운, 자, 첫째 줄 다시 읽어봐. 첫째 줄 다시 읽어봐. 우리 이름은 베스니 큰입 우럭이라고 하지. 고향은 태평양 건너 미국 미시시피 강이야. 그 다음에 세준이 50쪽. 50쪽이요? 어, 밑에서 셋째 줄. 우리나라 물고기는 모두 몇 종이나 되나요? 읽어. 내가 알기로는 모두 자, 150, 잠깐만, 세준아. 잠깐만, 다원이 책은 51쪽이야. 다원이 책은 51쪽이고, 세준이 책은 50쪽이고. 읽어. 계속. 우리나라 물고기는 모두 몇 종이나 되나요? 내가 알기로는 모두 151종이야.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종족도 많이 있을 거야. 새 종족을 찾는 일을 신종이라고 해. 새 생명을 창조하는 것처럼 멋진 일이지. 숭가리와 자가사리의 특이 같은 티를 찾아내 튼사료라는 새 이름을 붙이는 게 바로 신종이야. 그런데 서우 납줄개는 이미 사라져버렸고 그 외에 32여 종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단다. 그 멸종이라니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 다원이는 51쪽에 밑에서 열째 줄. 네? 밑에서 열째 줄. 51쪽 밑에서 열째 줄. 세준이는 위에서 열째 줄. 다원이는 밑에서 열째 줄. 세준이 위에서 열째 줄. 다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과 호수에는 10여 종이나 되는 외국 물고기가 들어와 살고 있다. 똥붕어, 하늘메기, 무지개, 붕어, 베스와 블루길 등이 있다는구나.
이 가운데 가장 큰 세력으로 토박을 멸종 위기로 몰아가는 게 바로 베스와 블루길이야. 처음엔 손나라에서 들어온 떡붕어가 대세를 떨쳤는데 지금은 베스와 블루길이 세상이라는구나. 거기까지. 지금 세준이하고 다원이가 지금 읽은 부분을 보면 뭔 얘기 나오는 거야, 계속. 베스와 블루길 얘기. 그 애들은 뭐라는 거야? 육식성. 이거 또 공통점이. 자, 금방 읽은 부분. 우리나라의 강과 호수에는 10여 종이나 되는 외국 물고기가 들어와 살고 있어. 라고 했고. 아까 얘기한 거는 우리의 고향은 뭐 미국 캘리포니아야. 뭐 이러고 얘기했고. 공통점이 뭐냐고. 어? 우리나라의 강과, 뭐라고?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강과 호수에는 10여 종이나 되는 외국 물고기가 들어와 살고 있어. 아, 베스랑 블루길은 외국 물고기예요. 이거 외국 물고기, 외국 물고기. 아까 우리나라 물고기는 모두 몇 종이나 되나요? 내가 알기로는 모두 150종일 거야. 얘들은 뭐야? 수문 안에 사는 애들은. 수문 안에 사는 애들은 다 뭐야? 음. 우리나라 물고기. 우리나라 물고기야. 근데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어? 외국 물고기가 우리나라 물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물고기가 멸종 위기에 처해요. 외국 물고기가 우리나라 물고기를 다 먹어쳐서 우리나라 물고기가 멸종됐다는 얘기야, 이 이야기가? 버들봉 하킴 얘기가? 아니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고? 외국 물고기가 자꾸 어 와서 공격해가지고 어, 힘이 그 버들 아니 그 베스랑 블루길이랑 싸우는 어, 이야기. 그렇지. 결국 우리나라 물고기, 그걸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고유종이나 고유종. 뭐라 부른다고? 고유종. 고유종이 우리나라 물고기와 누가 외국 물고기, 외래종, 외래종. 외래종이 서로 뭐 하는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잖아. 어? 외래종이 우리나라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나라 물고기들이 멸종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외래종과 서로 싸우는 이야기잖아. 결국 고유종과 외래종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요 이야기 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이야기는 보면 제일 처음에는 버들붕어가 뭐가 되는 과정? 숨은 하늘을 합kim이 되는 돋는 과정. 어? 버들붕어가 커? 아주 커? 아니요, 작아요. 아니요, 작아. 작은데 다른 큰 것들을 물리치고 버들붕어가 나이가 많아? 아니요, 어때, 버들붕어는? 어려. 어린데 자기보다 더 큰 물고기들을 뭐하고? 물리치고 하늘 지키며 합kim이 되는 과정이 이야기가 제일 처음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야. 그럼 네, 버들붕어가 합kim이 되어서 그 다음에 뭐야? 외래종과 뭐 하는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맞서 싸우는 이야기. 하지만 아까 네가 말한 대로 뭐야? 문제가 있지. 어? 뭐 홍수가 나, 어떤 문제가 생겨? 산에 일단 불이 나. 어? 산에 산에 불이 불이 나? 나. 결국 사람들 때문에 산에 불이 나. 사람들 때문에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는 이야기? 지혜의 지혜가 바다를 찾아가는 이야기지. 그 지혜의 바다를 찾아가서 끝나? 아니요. 어떻게? 다시 뭐 하는 이야기? 끝에 머머리 섬으로 가서 어, 거기로 수분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누구와 누구의? 버들붕어하고 누구하고? 비루용담. 비료용담이 뭐의 얘기하기? 다시 만나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어? 둘이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또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또 파악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책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물고기, 고유종 물고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이 이 책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지. 물고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알 수 있어. 예를 들면, 다원이 책 50쪽. 이거, 그 다음에, 세준이 책으로도 50쪽이네. 세준이 책으로도 50쪽. 자, 세준이가 50쪽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다원이 책으로는 밑에서 여섯째 줄. 민물고기는 사는 곳에 따라 크게 둘러다닌다. 고인물을 좋아하는 호소성과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계류성이야. 버들치나 항어과는 계류성이고 미꾸리나 미꾸라지 같은 기름중개과는 고인물을 좋아해. 어, 하키는 민물, 자, 다원이 뭘 알게 됐어? 민물고기는 사는 곳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다는 점. 그 뭐로 나눠? 어떻게 나눠? 고인물을 좋아하는 호소성과 흐르는 물 좋아하는 어, 대류성, 그래서 호소성 물고기는 뭐가 있대? 대류성, 그러니까 호소성 물고기는 뭐가 있냐고. 호소성인 물고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고, 다원아. 음, 호소성이 고인물을 망둥어, 좋아, 망둥어, 또, 미꾸라지, 어, 물치나, 그렇지. 미꾸라지, 가물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세진적으로는 기름종개, 미꾸라지 같은 게 고인물을 좋아하는 호소성이라고. 세준이, 계류성은, 계류성은 버들치, 황어 같은 황어과. 그렇지. 버들치나 황어, 이런 것들이 계류성이라는 거야. 알고 있었어? 세준 알고 아니요, 있었어? 수대님 몰랐어요. 책 보고 처음 알았어. 이런 게 계류성인지 호소성인지 그리고 계류성에는 무엇이 있는지 호소성에는 무엇이 있는지 쌤 이런 거 잘 몰랐었어. 근데 이런 걸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 이 책에는 지금 쌤이 말한 거 외에도 여러 물고기들의 생태라던가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이 알려주고 있지. 그뿐만 아니라 그 다원이 책으로는 책 앞부분에 있는 것 같고 세진이 책으로는 책 뒷부분에 있는 뒤에 것 같은데 있어요. 어? 저 여기 있는 거 다 읽었어요. 뒤에 있는 세진이 거. 책은 그 책 뒷부분에 보면 민물고기. 여러 가지 고기들의 우리나라에 사는 여러 가지 민물고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이 중에서 다원이 알고 있었던 민물고기는 뭐가 있었어? 음, 가물치하고 잉어 알고 있었어요. 세준이는 저는 그 물고기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버들붕어, 금감무치, 쉬리, 잉어, 가물치, 눈불개, 그러고 뱀장어, 각시붕어, 연중무치, 열무거, 미유기, 갈견이, 동장개, 풍사리, 꺽지, 미꾸라지, 참종개, 모래무지, 메기, 은어, 황어, 끄리, 베스, 블루길 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세준이는 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책에는 이렇게 원래 동화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민물고기들에 대한 우리나라 민물고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상식도 알려주는 또 그런 책이기도 하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 예전에도 여러분들 몇 차례 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책에 보면 갈등 상황.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결정해야 되는 선택 상황. 선택 상황이 나와. 그래서 결국 이런 선택 상황을 우리가 토론해 볼 수 있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토론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찬성과 반대 쪽에 각각의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 근거 찾는 어떤 그런 연습을 했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토론 주제가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버들붕어가 하늘 지킴이 선출에 뭐 해야 되나? 나서야 하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거 토론 여기에 써요? 혼자서 아니면 같이 할 거예요? 찬성할 수도 있고 잠깐만 반대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을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 여러분들이 찬성 측에는 어떤 근거가 있을 수 있는지 반대에는 어떤 근거가 있을 수 있는지 최소한 몇 가지 이상씩 3가지 이상씩 여러분들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근거 각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책에다가 이렇게 써본다던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서 세준아 다원이 할 일?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버들붕어 하늘지킴이가 선출에 나섰을 때 하늘지킴이 선출에 나서면 어떤 점이 좋나 좋은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해보고 반대로 하늘지킴이 선출에 나서면 어떤 문제가 있나를 여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찬성 측의 근거와 반대 측의 근거를 각각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후에 우리가 또 그 여러분들이 찾은 거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다양한 근거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다원이부터 발표해 볼까? 다원이, 음, 거들부모가, 그 하늘 지킴이 선출에 나서면, 조금 뭔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할 수 있다고? 뭐 할 수 있다고? 책임감 있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또, 음, 자, 다원아, 쓴 것만 읽으면 돼. 쓴 거요? 너가 지금 찬성 측의 근거로 쓴 거 뭐 썼어? 첫 번째로, 거들부모가 나가면, 조금 뭔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어, 두 번째로, 거들부모가 나가면 싸움도, 뭔가 잘할 것 같아요. 자기보다 힘센 물고기를, 못 들었으니. 근데 지금 다원이가 말한 거는 그 나중에 이야기잖아. 나중에 그 결과적으로 그 이긴 거지. 우리가 지금 버들붕어 하는 주기 선출에 나서야 하나라는 부분에서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 지금 선출에 나가서 싸운 거지. 우리는 물론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버들붕어가 하는 지금 선출에 나서야 하는 건가라는 부분은 나서기 전에 우리가 그 이러이러한 이유로 네가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준이, 그 찬성 측에는 9개 쓰고 반대에는 2개 썼거든요. 찬성치만 얘기해봐. 일단 첫 번째, 거기에서 이기면 하늘을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잠깐만. 숨은 하늘을 다스릴 수 있다. 하늘 지킴 선출에 나가서 그게 숨은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기면은 친구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친구들 칭찬을 받을 수 있다. 또, 상금인어에게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또, 만약에 져도 다음에 이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훈련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된다. 또, 비로용담이 지어준 이름을 영원히 자랑할 수 있다. 비로용담, 이 지어준 이름을 자랑할 수 있다. 또, 그 했을 때 거기에서 노력을 해서 모두의 눈에 띄게 된다. 그 모두의 눈에 띄게 된다는 결국 친구들 칭찬받는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저 이제 찬성은 끝났어요. 남들 눈에 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세준이가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생각해냈네. 다원이 들어보니까 어때? 세준이가 지금 말한 게 말이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지금 그러면 다원이 지금 세준이가 말한 이것들이 다원이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야? 아니면 들어보니까 다원이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런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놓고 보면 크게 별게 아닌데, 처음부터 생각하려면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근데 그런 점에서 이것도 자꾸 연습해 보면, 그런 생각이 더 잘 난다는 거지. 세준이가 반대는 먼저 발표해 보겠습니다. 반대는 뭐? 선출 싸움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위험하다는 거, 위험하지. 또, 누구를 응원하다 보면은 그 물고기랑 친해질 수 있다. 친해질 수 있다고? 네. 그 그 친해지는 게 만약 반대할 이유야?
친해지는 게 나쁜 그래도, 거야? 어, 아니, 그 선출하지 않고, 어, 그, 거기에서 보는 사람이 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어떤 물고기가 그 선, 그 나갔을 때, 그때 만약에 그 물고기를 응원하다 보면은, 응, 그, 그 물고기가 나를 응원해줘서 고맙다고 응. 그러면서 막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친한 친구가 되면 나쁜 거냐고. 그래서 그 하늘시킨 선출이 나가면 안 되냐고. 친한 친구가 되면 나쁜 거냐고. 선생님이 묻는 아니, 거죠. 근데 그, 안 나갔을 때 친구가 생기지만 나갔을 때 만약에 그 친구랑 싸움을 하게 되니까 그 친구랑 오히려 그,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해야지. 사이가 모아진다. 어? 사이가 나빠진다고 해야지. 하늘시킨 선출이 나가서 그 애랑 싸우게 되면 사이가 나빠지니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나가면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응원해서. 네, 그럼 반대쪽에서는 나갔을 때 문제점을 얘기해야 되지. 친구가 되는 게 문제점은 아닌 거잖아. 또, 네, 없어요. 다원이, 다원이 반대쪽 뭐 했었어? 음, 그거, 걔가 몸집이 작으니까, 응.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몸집이 작아서, 아, 뭐, 성공하기 힘들다. 또, 그것밖에 못 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대쪽.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비료용담과 뭐 해야 돼? 원래 뭐 할 생각이었어? 짝짓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잖아. 나가면. 맞아? 네, 어, 또, 여기 보면은, 어려서 대장 하늘 지킴이가 되기에는 뭐 하지 않다? 적당하지 않다. 능력이 안타. 부족하다. 라는 점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근거들을 예상해보는 작업들, 자꾸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버들붕 홧김 책이 뭐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읽기에 글밥이 많은 부분들인데 어쨌든 또 여러분들 이야기다 보니까 또 어, 흥미롭게 또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어, 미생물의 신비 발효라는 책입니다. 미생물의 신비 발효라는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먹는 김치나 빵 뭐 이런 것들이 다 발효 음식인데 발효 음식과 관련돼서 발효라는 것과 관련되어서 다음 주에는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